볼린저 밴드를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보조지표는 위든 아래든 따로 있어요. 근데 볼린저 밴드는 캔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캔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이동평균 정도 일정한 범위, 표준편차라고 이거 만든 사람이 한 건데 안에서 움직이다 제대로 결여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선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인데 왜 볼린저냐? 이거 개발한 사람이 볼린저예요. 그래갖고 지 이름 따갖고 볼린저 밴드라고 만든 것이 볼린저 밴드예요. 보시면 세 개로 딱 만들어놨어요. 상한선, 중간선, 하향선. 근데 이 사이에 우리가 그 차트 보면 위에 캔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개발한 건데 이분께서 말씀하시기에는 통상 주가 95%는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5% 빼고는 다 이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한과 하한선 사이에서 모든 주가가 움직인다.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하락, 횡보, 상승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중요한데 보합, 횡보 국면에서는 이 밴드, 상한과 하향 밴드가 되게 좁아요. 좁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상승이든 하락 추세가 생각하면은 밴드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좁아졌다, 멀어졌다, 좁아졌다, 멀어졌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반복하는 그런 밴드예요. 뒤에서 또 설명드릴 텐데 주가나 지수의 움직임이 클 때 밴드의 폭이 넓어지고 움직임이 작아지면 밴드 폭이 좁아져요. 근데 볼린저 밴드 보시는 분들 꽤 많아요. 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는데 보시면 주가가 상위 밴드에 도달하면 이거 단기 매매예요. 단기 매매고 횡보 추세일 경우 상위 밴드에 도달하면 하락을 꺾어지는 거 보고 하위 밴드에 도달하면 사회가 이렇게 횡보 추세일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걸로 보통 인식을 해요. 하락 추세는 좀 달라요. 하락 추세는 아까 RSI 50 뭐 이런 것처럼 얘를 못 넘어서요. 하락 계속 빠질 때는. 그리고 얘가 지지선인데요. 얘를 못 넘어서요. 하락할 때는 가운데 선을 중간선, 중심선이라고 하거든요. 중간선, 중심선이라고 하는데 상승 추세일 때는 얘가 지지를 하고 얘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서 움직여요. 요 사이에서 밴드 사이에서 주로 움직이고 하락에서는 여기, 횡보에서는 위아래 해갖고 여기서 매매 시점을 찾는 거예요. 이게 볼린저 밴드예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설정 보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20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20 이동평균이랑 거의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표준편차를 뒀어요. 기본 설정은 이 표준편차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차트에 이 세 가지 선이 나와요. 이 차트에 캔들에 세 가지 선이 쭉 나와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특징 첫 번째는 주가의 움직임이 현재에 줄고 밴드 폭이 팽팽하게 줄어든 후에 발생되는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커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횡보 좁은 곳에서 밴드 폭이 확대되는 순간에는 위든 아래든 좀 급격하게 움직여요. 주가가 급격하게 움직여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밴드가 이렇게 쭉 움직이다라는 건 횡보를 말해요. 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만약에 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밴드가 쑥 벌어지면서 그 추세를 타고 올라가요. 만약에 이게 아래를 치고 내려가잖아요. 하단을 치고 내려가면 쭉 벌어지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밴드 폭이 팽팽하다가 갑자기 주가가 어느 방향이든 상한 하한선을 툭툭 치기 시작하면 확 좀 급격하다기보다는 좀 빠른 주가의 변동 위아래가 나옵니다. 이것이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여기 보시면 주가가 상한을 막 치고 막 얘가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되는 요와 같이 상한을 막 뚫어버리려 하는데 뚫지 못하고 안으로 막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 경우를 밴드 위를 건든다 그래갖고 이거를 위쪽으로 치고 계속 벗어나려고 하면 상승 추세에 아주 강화, 아래쪽으로 계속 치고 내려가려고 하면 하락 추세의 강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위를 걷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걸 보시면 특징들은 상승 하락 추세 형성 시 중간선은 지지와 저항을 역할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추세가 있어요. 이평선도 봤고 뭐 추세도 배웠고 거래량도 배웠지만 볼린저 밴드에서는 추세가 이어지면 중간선은 지지하고 계속 가요. 이 중간선 밴드에서 이 두 선 안에서만 움직이게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가운데선, 중간선이, 중심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 것을 체크하면 된다는 것이고, 하락 추세는 반대예요. 하락 추세는 이 밑에서만 놀아요. 얘가 저항을 뚫으려고 해도 잘 안 뚫리고 내려오게 되면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상승 하락 추세 형성 시에는 이 중간선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얘가 완전히 뚫고 상한까지 가던가 아니면 다시 요 가운데 선을 안 내려온다고 보면 약간 변화, 추세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락 추세는 용을 써도 돈을 못 벌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빨리 매매해서 버는 사람도 있지만 하락 추세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는 안 보는 게 답이에요. 상승 추세만 봐요. 추세만 봐요. 우리 누구죠? 마크 비너민이니까 우승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 사서 선택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세계 챔피언이 됐을 텐데 트레이더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가 개 전략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추세 추종자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웃긴 거는 밴드를 바깥으로 쭉 못 벗어나거든요. 웬만해서 쭉 벗어났다 다시 진입하면 이거는 단기 매매자의 표적이 돼요. 셋은 요거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하선은 쫙 하루인데 여기 양봉이죠. 긴 양봉, 장대 양봉인데 이제 빠졌어요. 딱 보다가 다시 진입했을 때 분차트 보고 밀차트 보고 진입했을 때 쭉 빠졌을 때 샀다가 그날 팔아버려요. 올라왔을 때 한 3% 뛰기? 뭐 이제 1년 뒤가 아니에요. 2% 뛰기, 4% 뛰기, 5% 뛰기 하루 만에. 이거는 진짜 전문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벗어난 수준에 놓여서 단기로 치고 빠진다. 이런 전략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횡보 추세선 밴드폭이 확장되면서 지수가 상한선 이탈을 시도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아니면 하락 추세 전환돼요. 근데 이렇게 첫 번째 특징에서 횡보 국면에서는 밴드폭이 되게 좁게 움직이는 과정을 하는데 주식이 계속 횡보로 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쪽이든 방향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타고 올라가면서 두 번째 특징은 만약에 상승 추세로 타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요거는 중간선이 지지 역할을 하고 올라가니까 지지선이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가 약간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으로 꼭대기에서 탕 치고 나서 중간선을 완전히 깼어요. 그러면 이때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샀어요. 잘 가고 있어요. 요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다시 중간선을 못 뚫는다고 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중간선을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은 어느 정도 많이 났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보시죠? 요 앞전에 보면 저기서 걸려갖고 여기서 중간선을 깨고 내려온 다음에 하락 추세가 여기서 못 이기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앞에 보이네요. 저런 식으로 되면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선은 못 뚫고 계속 하락해요. 뚫기 전까지는 안 봐야 되고 뚫어도 횡보로 가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중간선은 저항 역할을 한다. 중간선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빠졌다 다시 올라왔을 때 삭닥하는 경우 이거는 빠른 매매, 감각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매매를 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좁아졌다가 멀어지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잘 체크하시면 돼요. 멀어지는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냐 아까 밴드 위를 걷다처럼 이렇게 가다가 하한선을 타고 밴드폭이 훅 넓어지면 이거는 빨리 도망쳐야 돼요. 갖고 있다고 하면 밴드폭이 작은데 갖고 있다고 하면 밑으로 갔구나 방향이 쳐버려야 되고 위쪽으로 밴드를 타고 여기서
얼떨결에 갖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벨트 타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 보면 야 이거 드디어 가는구나 상승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심선의 진행 방향이라는 횡보냐 위냐 아래냐를 같이 체크하시면 돼요. 중심선의 진행 방향을 잘 보시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